네, 6학년 2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잘 알겠지만 2학기 분수의 나눗셈은 분수의 개념과 나눗셈의 개념을 철저히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학생들에게도 수업 시간마다 이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운 3학년 1학기의 나눗셈이 있었어. 6 나누기 3이라고 하는데 이걸 두 가지로 배웠어. 자, 3명이 나눠 먹을 거야. 그래서 한 명은 몇 개씩 먹을까라고 하는 나눗셈을 배웠고, 또 어떤 나눗셈을 배웠냐면, 한 묶음에 3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나오지? 라고 하는 나눗셈, 두 가지의 나눗셈을 배웠단다. 라고 말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6학년 1학기 때 배운 나눗셈이야. 똑같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인데, 이걸 아주 멋있게 분수로 표현했지. 라고 해서, 피자 두 판을 3명이 나눠 먹으면 여기도 한 판, 여기도 한 판, 각각 3분의 1씩, 두 번은 3분의 2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도 6학년 1학기에 배웠어. 뭐냐면 8분의 6 나누기 3이라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봤더니 조각이구나.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6조각이고 3명이 그 조각을 나눠 먹으면 돼. 그래서 멋있게 분수로 몫을 표현하고 이걸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두 가지를 배웠지. 하나는 조각인데 조각이 또 남은 거야. 라고 해서 두 가지를 배웠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7조각. 그리고 그래서 3분의 7. 그래서 2개 하고 3분의 1씩 먹었다. 이런 걸 배웠어. 또 네 번째는 이제 6학년 2학기 거야.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배웠지 하고 이제 차시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8분의 6 나누기 8분의 3입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들어갈 때 1학기 거랑 비교해서 다른 점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여긴 등분제예요. 여긴 사람, 세 사람 또는 세 접시 또는 세 봉지에 담았어 라고 하는 걸 해주는데 요거는 8분의 3 사람도 없고 8분의 3 봉지도 없고 8분의 3 접시도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는 걸 학습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여기서는 등분제고 여기는 몇 번 포함되는가 또는 뭐의 몇 배인가 라고 해석하는 것을 반드시 여기서 해주어야 합니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석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조각을 8분의 3만큼 몇 번 집어먹어야 될까? 몇 번이 포함될까? 몇 번 들어가나? 라고 해서 이걸 하게 되면 6개를 조작활동하면 3무더기씩 나누면 다시 멋지게 분수로 표현하고 2배 되네 또는 2번 들어가네 라고 하고 또 옆에서는 같은 걸로 이번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 똑같은 의미인데 내 손으로 만지고 보는 건 7조각 3조각씩 집어 먹으면 3분의 7이고 2번 먹고 3조각 있으면 또 한 번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각밖에 없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는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을 배우죠. 그래서 앞하고 또 다른 점이 무엇이지? 라고 물으면 동분모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동분모가 아니어서 몇 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크기가 달라서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래서 5학년 1학기 통분을 가져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통분을 해서 8분의로 맞춰서 하는 거. 그 다음 같은 걸로 어떤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에서는 통분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 통분해서 위랑 똑같은 행위로 하는 것을 분모가 다른 분수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두 차식을 모두 나타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5 나누기 8분의 3이라고 해서 8분의로 만들어요. 1분의 5를 해서. 그래서 8분의 40 나누기 8분의 3으로 해서 통분할 수 있는 걸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교과서에 실은 교과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곱하기 곱하기에서 8분의 6 나누기 8분의 3을 하고요. 여기는 자연수. 둘 중에서 선택을 해서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어떤 것도 통분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에서는 어떤 책에서는 이걸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통분으로 가져갔지만 어떤 책에서는 5 나누기 4분의 1이라 그래서 또는 5 나누기 4분의 2라 그래서 5, 4분의 2, 또 7분의 5 나누기 4분의 1 혹은 7분의 5 나누기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해서 단위 비율 결정 사항을 이 부분, 즉 곱하기 역수의 정당화, 곱하기 역수 이 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개로 넣은 데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로만 넣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6학년 1학기 때까지는 등분제를 했었고 6학년 2학기에서는 뭐가 몇 번 들어가나 또는 뭐의 몇 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나눠 떨어지는 거,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분모가 다른 거 또는 자연수인 거 이것도 뭐 분모로 바꾸면 분모가 다른 거의 한 종류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 또는 둘 중에 하나 선택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번까지는 그 의미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번부터 단위 비율 결정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식 자체를 세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지금 이 식을 세우려면 단위별 결정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렵기 때문에 3학년 때 했던 거를 연습을 이 과정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3학년 거를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학생들에게 공책에다가 사탕 6개 3명이 나눠 먹는 거야. 한 명은 몇 개야? 라는 걸 식을 써보자 라고 해서 이 식은 뭐냐면 그림도 먼저 그리게 합니다. 공책을 반으로 접어서 여기는 무슨 상황인지 그림을 그리게 하고 여기는 식과 풀이를 하도록 하죠. 공책을 반 접습니다. 사탕이 6개가 있어. 3명이 나눠 먹을 거야. 한 명은 몇 개 먹지? 라고 해서 우리가 구하는 건 요 하나, 한 명이 몇 개를 먹는지 구하는 거야. 이걸 식을 쓰게 되면 는 구하는 걸 생각해. 한 명이 몇 개야? 개를 구하라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몇 개인지 알려줬잖아. 사탕 6개. 아,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개수가 아니야. 그건 3명이 먹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알아서 해. 라고 해서 개 몇 개를 구한다고 하면 몇 개로 시작합니다. 6개. 아, 주어진 개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구나. 3명.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주어진 그 개수를 가지고 식을 만들었던 거야. 30km를 3시간 동안 이동했어.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이동했니? 라고 하면 식을 세울 때 일단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이동했는지 물었구나. 그런데 내가 정보 줬잖아. 30km 이동했다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1시간 동안이잖아. 지금 3시간이. 그럼 이걸 가지고 주어진 킬로미터를 가지고 해결하면 되죠. 30km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3시간이니까 내가 이걸 이용해서 1시간 동안에 구하면 돼. 이걸 식으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라고 해서 3시간 동안이에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30km를 이동했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야. 1시간 동안은 얼만데? 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야? 30 나누기 3을 하면 1시간 동안 10km구나. 여기 뭐 2개구나. 라는 거죠. 또 한 번 해볼까? 조개가 6kg가 있는데 3시간 동안 캤다는 거야. 1시간 동안은 몇 킬로그램을 캤니? 그럼 식을 세울 때 1시간 동안 몇 킬로그램을 셌냐고? 근데 내가 몇 킬로인지 알려주지 않았어?
아, 이건 내가 원하는 시간의 키로, 그 무게가 아니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하면 되지. 그래서 6kg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그럼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라고 해서 3시간 동안 6kg이나 캤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몇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알고 싶어. 그럼 이거 어떡하지? 6 나누기 3 했잖아요. 그래서 1시간에 2kg씩 했구나 라는 것을 지금까지 배운 거야. 그래서 얘들아 지금까지 우리가 식은 너무 흔하게 접해서 그냥 바로 나왔지만 이 뜻이 구하는 것은 1시간 동안 1시간 또는 한 명은 또는 한 봉지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를 구하는 거였어. 그래서 몇 개야 알려줬잖아. 아니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걸로 식을 만들어서 풀어. 몇 킬로미터 갔어? 내가 알려줬잖아. 그건 내가 원하는 조건의 거리가 아니야. 그럼 이걸 가지고 네가 알아서 계산해. 몇 킬로그램을 캤어? 내가 알려줬잖아. 그건 내가 원하는 조건의 무게가 아니야. 그럼 이걸 가지고 알아서 필요한 걸 가져가. 라고 해서 이렇게 썼단다. 라고 해서 이전에 쉽게 썼던 식을 이런 규칙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6학년 때 이제 배운 나눗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피자를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해서 이제 칠판에 교사가 피자를 놓겠죠. 학생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자, 피자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한 조각이, 그쵸? 이렇게 표현할게요. 몇 킬로그램일까? 라고 묻는 거죠. 2kg. 또 다른 조건이 뭐가 있을까?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조각과 2kg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피자가 4분의 1이 2kg이야. 피자 한 판은 몇 킬로그램이지? 식을 못 세우지. 그러면 앞에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피자 한 판은 몇 킬로그램이야? 라고 하면 나중에 피자 한 판은 몇 킬로그램인지를 구하는 거구나. 그럼 뭐라고 하지? 내가 정보 줬잖아, 킬로그램.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한 판짜리인데 너는 4분의 1을 말해줬잖아. 그럼 내가 준 이 무게를 가지고 활용하면 되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2kg인데 원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4분의 1조각. 그렇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게 굉장히 낯설 거예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 옆에다 해줍니다. 3학년 때는 세상에 피자가 이렇게 세 판이 있는데 이게 6kg거든. 한 판은 얼마게 이렇게 알려줬는데 즉 많이 주고 조금 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조각을 주고 한 판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다르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은 항상 규칙이 있어. 한 판을 구할 거야. 그럼 지금 준 무게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야. 가지고 식을 써서 필요한 걸 가져가는 거야. 라고 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또 하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지 않고 저건 식을 세우는 거를 좀 여러 번 합니다. 2km를 걷는데 4분의 1시간이 걸려. 1시간에는 몇 킬로그램일까? 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식을 그 교과서에는 일부러 아무 생각 없이 순서대로 수를 쓰고 나눗셈 식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학생들이 명확하게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바꿨습니다. 순서들을 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먼저 중요한 거, 이 식이 어렵다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1시간에 몇 킬로그램, 몇 킬로미터 이거구나 라고 해서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단위 시간이죠. 단위 비율이잖아요. 1시간에 몇 킬로그램인 걸 할 거야. 그럼 내가 정보를 줬잖아. 몇 킬로그램이, 몇 킬로미터라고. 근데 그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야.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네가 원하는 1시간짜리의 거리를 구해. 라고 해서 4분의 1.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그럼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4분의 1시간인데 1시간이 필요하면 내는 1시간,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그래서
4분의 1시간, 4분의 2시간, 4분의 3시간. 자, 정보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4분의 1시간 동안 2km를 걸었대. 그런데 이렇게 1시간 동안은 얼마를 걸었을까? 요게 문제란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요. 즉 식을 세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황과 맥락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세운 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저희가 쓴 디딤돌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책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식 세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책은 사고 과정을 그대로 나타내 준 거지 책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저는 답답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책과 공책을 같이 이용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제 문제만 칠판에 제시해주고 저는 공책을 쓰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에 단위 비율 결정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쓴 책 같은 디딤돌은 로봇이 국수 5그릇을 만드는데 4분의 1시간이 걸린대. 1시간 동안은 얼마지? 라고 해서 이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게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학생들이 한 그림을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책을 항상 반으로 적게 만들고요. 이쪽에다 좀 쓸게요. 답답하니까. 학생들에게는 이쪽에다가 문제를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4분의 1시간 동안 이렇게 5그릇을 만드는데 4분의 1시간이 필요하되 1시간에는 아이고 틀렸네요. 1시간에는 몇 그릇을 만들까?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접힌 표시고요. 그러면 구하고 싶은 건 몇 그릇이잖아요. 한 그릇, 한 시간에 몇 그릇. 자, 이거 식을 세울 때 어려우면 저걸 생각해 보자. 아, 몇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그릇 있고 1시간이면 그릇 알려줬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그럼 그걸 가지고 해. 라고 해서 5 나누기 4분의 1.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라고 하면 1시간 0,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1시간 동안 5그릇을 만든데 1시간 동안에 몇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식은 규칙에 맞게 몇 그릇 1시간에 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세우고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이제 풀이는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이제 확인시키죠. 이거 몇 그릇인지 알 수 있을까? 그럼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20그릇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20그릇을 어떻게 했어? 라고 학생들이 5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5를 이거 한도막을 가지고 4번을 하면 1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만큼 더 하면 되는구나. 좀 더 멋지게 곱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단순히 5 곱하기 4가 아니라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어줍니다. 뭐라고 그어주냐면 한 조각을 여기 한 조각, 한 부분을 알면 나중에 이 전체를 툭툭툭툭 해서 4개를 조립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5 곱하기 4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그림과 연결시킵니다. 그럼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식을 세우는 건 나눗셈식의 규칙에 넣고요. 이 풀이 과정은 그림을 통해서 해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이제 6분의 1짜리, 뭐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짜리 한 다음에, 그렇네. 우리는 한 조각만 알면 그거까지 거 더하면 되네. 또는 좀 더 멋있게 그거를 곱하면 되네. 4조각이면 4번, 5조각이면 5번. 뭐 이거를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인데요. 똑같이 바꿉니다. 5그릇을 4분의 2시간 동안 만드는 로봇이 있대. 그러면 1시간 동안은 몇 그릇을 만들까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구하고 싶은 건 그릇이죠. 일단 식만 한번 써볼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하고 싶은 건 1시간에 몇 그릇이에요. 몇 그릇인지 알려줬잖아. 아, 그건 내가 원하는 그릇이 아니야. 그럼 조건에 맞게 하자라고 해서 5 나누기 4분의 2. 이건 규칙이에요. 이해가 아니라 그릇을 구하고 싶으면 주어진 그릇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그릇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과 연결을 해줬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라고 해서 아까랑 비슷하죠. 일부러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4분의 이번에는 2시간 동안 5그릇을 만드네요. 아이고, 5그릇. 아, 나눠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6그릇으로 바꾸겠습니다. 6그릇. 6. 6그릇. 그런데 구하는 건 1시간 동안 얼마게 이런 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쵸? 자, 뜻을 알아야지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지? 아까처럼 딱 한 조각 알려주면 좋은데 이 한 조각을 안 알려주네. 너무 궁금하다.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풀이를 한번 가보면 6 나누기 4분의 2는 우리 뭐만 알면 되지? 한 조각.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하면 되잖아. 그래서 곱하기 4를 하면 되는데 조립을 하면 또는 뭐 완성체 또는 1 만들기 이건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한 조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해서 저는 학생들에게 모두 다 포스트잇에다 자신의 생각을 써서 칠판에 다 붙이게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4분의 1 정도는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곱하기 무조건 역수로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계산 원리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아까처럼 딱 한 조각만 알려주면 진짜 빠르게 할 건데 약 올르게 안 알려주네? 그런데 이거 2조각을 알려줬으니까 도대체 한 조각을 어떻게 알지?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6 나누기 2조각이 6이니까 6에서 나누면 한 조각이 얼마라는 거 찾았습니다. 3. 세 그릇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걸 얘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이거 찾았어요. 그럼 계산합니다. 세 그릇이 세 그릇, 세 그릇, 세 그릇, 세 그릇, 3, 4, 12그릇이죠. 라고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요렇게 내가 한 조각 안 알려주면 못 찾을 줄 알지? 라고 해서 요렇게 찾았다. 라고 해서 요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처럼 식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식을 세울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 그릇이면 주어진 그릇을 가지고 원래 정보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그릇의 수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한 건데요. 9월 2일자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공책을 반을 접어서 3학년 때 배웠던 식세우기와 그 다음에 6학년 때 배우는 식세우기가 다른 거를 배웁니다. 몇 개야? 그럼 우리 몇 개인 걸 하기 위해서 주어진 개수를 가지고 썼지. 몇 킬로미터 이동했어? 라고 하면 주어진 킬로미터를 가지고 나눠서 조건에 맞게 했단다. 그러면 6학년 것도 한 판은 몇 킬로그램이야? 라고 하면 킬로그램을 먼저 넣고 그 다음 내가 킬로그램 알려줬잖아 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요걸 이용해서 했단다. 라고 해서 상황과 맥락을 이렇게 쓰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알려줬을 때는 너무 쉽다. 이거 한 조각만 하면 두두 이 이렇게 해서 알 수 있구나. 그래서 한 조각 1을 만들기 위한 완전체. 그 다음에 이것도 6분의 1 경우는 한 조각이
2니까 한 조각을 알아냈어. 그럼 뭐야? 1시간 동안에는 6, 2, 2, 2, 2, 2, 2. 그래서 6번. 1이 되는 완전체 조립하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3학년 과 식 세우기는 여기서 안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 풀이는 이 그림을 보고 직관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계산하는지 이렇게 나타내줬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자면 이제 이 반은 앞에서까지는 이제 식 세우는 걸 아까처럼 3학년과 6학년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가지고 4분의 1 동안 계산하는 과정에 좀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5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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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그릇이요 라고 했어. 그런데 이제 안 가르쳐 주지. 한 조각이 얼만지. 그래서 여기를 줬을 때 이걸 찾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어쩌라고? 한 조각을 안 알려주고 두 조각, 4분의 1 때 4그릇 알려주면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해서 한 조각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토익 토론을 거쳐서 또는 포스트잇에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두 조각 알려주면 내가 한 조각 찾을 수 있지. 나눗셈으로 두 조각 사나누기 2 하면 여기가 두 그릇인 게 알려지지. 라고 해서 이거 나눗셈을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문항은 5분의 3. 두 조각도 아니고 이제 세 조각을 알려줬어요. 이거 모르겠지. 얘를 구해야지 6번을 더할 텐데 5번을 더할 텐데 곱할 텐데 안 알려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것도 역시 세 조각이 6이라고 그럼 3학년 1학기의 나눗셈의 힘을 빌려 6 나누기 3을 하면 한 조각 나왔다. 라고 해서 식을 쓰기. 답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조각을 구하고 조립하면 끝이지 한 조각을 어떻게 구했을까? 라고 해서 이 식을 쓰는 거.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6이 자연수가 뭐 7분의 6으로 변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거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어떤 거 나누기 세 조각, 한 조각 구했고요. 그 다음에 뭐 5분의면 5조각, 4분의면 4조각이라고 해서 이제 분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까지는 한 조각만 알려주면 된다. 근데 잘 한 조각 안 알려줘요. 그럼 우리가 한 조각을 기어코 찾아서 만들면 되지라는 게 여기. 그 다음 시간에는 곱하기 역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가지고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풀어 헤칠 것인가 라는 거. 어떻게 식을 쓰고 어떻게 그림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간단하게 안내 드렸습니다.